코로나19로 노약자, 어린이 등 돌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는 요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조 경남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경남의 돌봄 노동 실태는 어떤 상황인지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토론회가 그러니까 돌봄 노동의 실태 보고와 공적 영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네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 노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돌봄을 먼저 보면은 네. 돌봄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이 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이를 돌보고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한 가정의 일로만 네.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 심각한 이제 저출생 시대가 들어서면서 어린이를 돌보는 문제나 또 고령화 시대로 어른을 돌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이렇게 넘겨졌던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에 돌봄 노동자들도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그때 토론할 때 네. 직접 이제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방과후 학교 강사 분이 이렇게 세 분의 돌봄 노동자가 직접 참석을 하셔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그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어려운 점을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용자보다는 그 이제 이용자 가족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라는 말씀과 예. 또한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경력이 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 또 현장에 이제 굉장히 이제 처우 개선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같이 이용해야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런 이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근로계약상의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번 토론의 제목도 사실 보면은 이제 돌봄 노동이 아무 곳이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주제로 이게 돌봄 토론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돌봄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가 사실 노동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실 때 돌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쨌든 돌봄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이게 하고 있는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하자고 해서 경남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경남 사회 서비스원의 이제 설립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미 정부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또 이게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래 국정과제로 이게 선정을 해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이제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 서비스원으로 이게 그 시범 사업으로 이게 이제 정식으로 출범도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게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2019년에 4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경남이 들어가서 저희가 2019년에 시범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경남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이게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요양원, 종합재가센터에서 한 15개 정도를 네.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이제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시는지, 좀 보완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궁금합니다.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말들이 돌봄 그 노동자들에게서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단체들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시점에서는 설립 목적, 설립 취지를 한번 다시 이제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처음에 사회 서비스원이 내세웠던 종사자 처우 개선은 되고 있는가, 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살펴 봐야 되고, 특히 저희가 사회 서비스원을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것도 공공의 돌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역할을 설명을 한 건데, 예. 그럼 민간 영역에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던 건 뭔지 이런 걸 한번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서 이 민간하고 조금 더 이렇게 차별성 있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이 사실 이용자의 삶과도 직결돼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